안녕하세요. 유세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유세미 직장수업 TV에서 작은 코너를 하나 마련했잖아요. 유세미 북카페라고. 그래서 북 리뷰하는 시간인데 오늘 전 사실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조정민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굉장히 막 좋아하는 책이고 어떤 용도로 쓰는 책인가 하면요, 이렇게 마음이 왜 지치고 힘들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책을 아무 페이지나 딱 펼쳐서 읽어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퇴근하고 오셔서 뭐 쉬시거나 아니면 이제 출근하면서 이미 지치시거나 우리 출근하면서도 막 기운이 펄펄 나서 출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지친 상태에서 아이고 힘들어 막 이러면서 출근하잖아요.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아주 좋은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뽑아낸 구절은요, 일단 일관되게 하나로 이제 정해진 어떤 그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굉장히 바쁘면서도 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뭘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구절을 한 번씩 들으시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이게 아니었나? 이걸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주무시면서 듣거나 아니면 눈 감고 듣거나 그래도 굉장히 좋을만하게 제가 이제 편안한 구절들을 뽑았거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불평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나면요, 눈꺼풀은 1년에 550만 번을 깜빡입니다. 심장은 1년에 320만 리터를 뿜어냅니다. 발은 일생 지구를 3바퀴 돕니다.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굉장히 투덜대면서 힘드니까 막 불평하면서 하루에 우리가 불평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몇 가지나 될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불평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불평하는 것도 사실 그 중에 많거든요. 여기 오늘 이제 이거 읽어보니까 내가 참 불평했던 게 좀 말이 안 됐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이렇게 그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뭐 미팅하거나 뭐 이러실 때 인용해 볼 만한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제가 자막으로 처리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뭐 인용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평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엔 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대로 쉬고 있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정글을 빠져나갈 때 가장 큰 나무 위에 올라가 방향을 점검합니다. 쉼은 그런 점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쉼이 당신을 지킵니다. 쉼은 멈춤이고 쉼은 내려놓음이며 쉼은 나눔입니다. 기계는 쉬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사람은 쉴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잘 쉬는 것이 유능한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정글 속을 지금 누구나 회사라는 정글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점검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쉬어줘야 될 때가 아닌지, 여러분들 지치셨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셀프 체크해 보세요. 네. 무기력증이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막 빠지거나 그리고 막 몸이 아프거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면 이게 쉬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무기력증에 완전히 빠져서 그냥 다 왜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아주 지혜롭게 중간중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쉬는 거, 여러분이 유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쉬세요.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구절이에요. 읽을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지금이 동트기 직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언제나 빛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눈부신 것이어서 다만 안 보일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너무 눈이 부셔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대요. 우리 모두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기로 해요. 네. 자, 그 다음 읽을까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도가 빠를수록 방향이 중요합니다. 높이 오를수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깊이 팔수록 출구가 중요합니다. 자칫 과속으로 목숨을 잃고 높이 올랐다가 끝없이 추락하고 깊이 팠다가 판 곳에 묻힙니다. 어머나. 깊이 팠다가 판 곳에 묻힐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 그런 건가? 이렇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한 인디언 마을의 체벌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인디언 마을의 체벌은 주민들이 모두 한마디씩 그 사람의 일생 중 가장 좋았던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전에 괜찮은 사람이었었구나, 희망이 있구나, 다 회복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라도 점점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 그 마을에서 굉장히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벌하는 방법이 그 사람이 아주 잘했던 부분,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 어차피 마을이 작으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잘못했을 때 그 누군가가 만약에 인디언 마을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디언 이름을 모르겠네. 만약에 타쿤이라고 해보자고요. 타쿤이 잘못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타쿤은 굉장히 배려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뭘 무거운 걸 들고 갈 때 도와줬었는데, 같이 들어줬었는데, 또 어떤 심부름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내가 힘들 때 힘내라고 어떻게 위로해 줬었는데, 이게 그 사람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거를 다 모여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좋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실수로 저렇게 잘못했지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희망이 있어 라고 한다는 게 그 마을의 체벌 방법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집에서조차, 가족들조차 뭘 잘못하면 막 비난하잖아요. 일단 막 화내고. 근데 그런 것들, 만약에 회사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수하고, 또 지인이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기억해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거,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믿어주는 거,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 회사에서 미팅 시간이나 티타임 시간 때 인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인디언 마을의 체벌 이야기, 네, 인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구절 읽을게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 회사가, 여러분 회사를 한번 비유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회사는 어떤지.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옥에서 못 듣는 말입니다. 감옥이 아닌데도 이런 말들이 사라졌다면 세상이 감옥같이 변하는 조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들 우리 회사에서 많이 들리나요?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회사에서 아예 삭막하게 안 들린다고 그러면 감옥으로 변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좋은 얘기들 회사에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일단 나부터 그런 분위기를 좀 유도하는 그런 직장인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또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좋은 구절이 있어서 또 읽을게요. 나를 뒤에서 헐뜯는다고 놀랄 일도 화낼 일도 아닙니다.
험담은 말과 함께 시작된 것이고 험담이 그 정도인 것은 나를 잘 몰라서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알았다면 훨씬 더 심하게 얘기했겠지요. 이거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공감했어요.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24시간을 정말 자식들한테 TV로 중계하는 것처럼 보여줬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라. 부끄러움이 없겠느냐. 이런 어떤 구절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24시간을 촬영해서 내 자식들이 다 본다? 그러면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는 건가? 그 24시간이?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 없이 짜증내고, 뭐 남 흉도 보고, 그리고 정말 내 책임인데 싹 빠지기도 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저 상황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귀찮아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거나, 뭐 이런 일도 있고요. 세상은 참 이렇게 일일이 나의 24시간이 촬영되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나에 대한 뒷담화를 누가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내가 알았어. 그렇게 되면 이제 화 나죠. 그러면 이제 막 거기 가서 막 그 사람한테 대놓고 왜 그런 얘기 했어? 라고 뭐 화를 내든가, 아니면 그냥 막 씩씩대든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나에 대해서 뒷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모두들. 그런데 여기 이 저자는 뭐 험담이 그 정도인 건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속속들이 알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얘기 사실 공감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뒤에서 이제 뒷담화 한다고 해도, 그걸 내가 내 귀에 들어왔다고 그래도 그렇게 뭐 화내거나 불쾌해하지 마시자고요. 속속들이 알면 더 심하게 얘기할 텐데요. 재미있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요. 또 굉장히 좋은 구절 뭔가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거랑 이제 어떤 같은 맥락인데, 나에 대한 내 반응이 뭐 내 몫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풀고 있나 하면요. 내가 누구와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반응은 내 몫입니다. 내 인격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인격은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한 나 때문입니다. 반응은 내 몫이래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게 뭐 좋은 상황, 뭐 나쁜 상황, 기분이 불쾌한 상황, 뭐 내가 우쭐할 만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응은 내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거,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건 내 능력이고 내 몫이고 내 책임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람이 선물이다, 조정민님의 사람의 선물이다 라는 책에서 좋은 구절을 뽑아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들을 수 있는 건데, 읽어볼게요. 세상에 안 다투고 안 싸우는 곳은 없지만 화해 안 하는 곳은 있습니다. 집이나 일터가 편하고 좋다면 갈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별 갈등이 없어. 괜찮아. 다들 팀워크가 좋아. 싸우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갈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리더건 팀원이건 간에 그 갈등을 해소할 줄 안다는 거래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팀 같은 경우는 그 갈등을 해소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구절도 여러분들께서 팀원들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팀장이시거나 어떤 팀 리더라고 하시면은 같이 이제 갈등을 해소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서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볼까요? 이제 리더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리더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고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직책이 무엇이건 당신은 리더이고, 문제를 보고 문제점만 지적하면 직책이 무엇이건 리더는 아닙니다. 리더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문제를 보고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건 간에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리더를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리더에 대한 이야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문제를 더 엉키게 만듭니다. 문제는 말 안 하는 사람도 압니다. 내 눈에 문제가 먼저 보이는 까닭은 내가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라는 사인입니다. 문제를 보고서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저게 문제라고 지적질을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점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는 내가 해결하라는 사인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리더에 대한 마지막 구절. 늘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으세요. 하지 말아야 할 핑계도 수없이 많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왕이면 방법을 찾으세요. 언젠가 그 방법 때문에 당신은 리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리더라는 바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인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할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굉장히 지금 상황이 내가 예상치 않게 굉장히 고난이고 폭풍이 몰려와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말 쓰러져서 일어날 수조차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특히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바위 틈을 찾고 숲속으로 숨어들 때 독수리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 폭풍 위로 날아오릅니다. 독수리에게 폭풍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는 기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구절이죠,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나한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와서 힘들 때, 자, 그 상황이 여러분이 평안할 때라면 결코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더 힘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로 여러분들께서 위로와 그 다음에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아주 작은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세미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영상 함께 봐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들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